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생각 안 하고 바로 회사 등록 들어가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회사 등록 들어가서 지금 어이구 들어오시고, 자, 들어가서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 틀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3가지 틀린 거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 요놈 완전 틀린 거 같이 생겼죠. 빨간색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제 고쳐주시면 되는데 106 그리고 25 그리고 12340 이렇게 뒷번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태식이 아니라 이제 최한솔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 우리 주소가 강남구 광평로 그리고 어디 보자. 송파구로 바꿔줘야 되겠죠?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그리고 13 엔터, 밑에는 어디 보자. 문정동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6점으로 맞았다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둘 중에 하나였죠.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전기분 거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네요.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틀린 거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단기 대여금. 자, 이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수정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여기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밑에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단기 차입금인데 여기에 있는 이 4천만 원 금액이 여기는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빈칸 누르고 F2 누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입력하고 금액은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요 등록.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가운데 누르고 컨트롤 F 누르고 821번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찾아졌으면 여기에 적요 부분에 현금 적요의 빈칸을 누르고 그리고 번호 7 엔터, 내용은 여행자 띄고 여행자 보험료 납부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에 입력하셔야지 500번, 600번, 700번 대 보험료에 입력하시면 틀린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실게요. 우리 3번의 마지막은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계정 과목 일단 외상 매출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양촌 신읍 기름 상사 이렇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양촌은 양촌 금액이 틀렸네요. 자, 요거를 1,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고 신읍은 500 같고 기름은 3,000만 원. 같으니까 잘했네 하고 확인하고, 잘했는지 확인하실 거면 여기 밑에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외상매입금 클릭해서 명성상사 그리고 대도상사만 있어야 하는데 여기 영광상사가 있죠. 일단은 요거 지우기 전에 대도상사 금액 먼저 바꿔볼게요. 2,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영광상사는 지워 주셔야 되는데, 자, 지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0 엔터 이렇게 치셔도 되고, 클릭해서 위에 있는 삭제를 눌러서 아예 이 줄 자체를 없애 주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든 맞았다고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금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계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전표에 들어가서 날짜 치고 입력 바로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7월 26일. 자, 문제에서 지금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현금을 기부했다. 그러면 이제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입력하고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 이제 기부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기부금 이렇게 쓰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8월 8일. 8 엔터, 8 엔터. 자, 문제에서 이번에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고
주고, 그리고 발생 시, 자, 중요한 거,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는 현금 지급했다. 즉, 상품도 팔면서 운송비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때 발생한 운송비는 이제 상품 가격에 포함을 시켜주지만 판매할 때 발생한 어떠한 비용들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800번대 비용 계정 과목 중에 적절한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한번 적어서 푸시는 게 낫겠죠. 상품 팔았네.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요거는 어음 받았네. 그러면 받을 어음. 거래처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 발생했으니까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써주고,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2줄 이상인 분계는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는 게 우리가 원칙이라고 했으니 차변, 대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진위상사,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운반비는 800번대로 요걸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금액은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쓰고 금액은 2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나머지 5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보시면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서 9월 30일 잔금 9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계약금 10만 원은 계약일인 9월 1일에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제 문제가 뭔가 바로는 못 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 지금 내가 거래를 입력해야 되는 날짜가 9월 30일인데 전 일자가 나오면 한번 검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분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9월 1일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9월 1일에 지금 출금 선급비용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출금, 대변의 현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급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습니다. 10만 원을. 그럼 우리가 지금 9월 30일 날 분계를 해야 하는 건 아까 차변에서 났던 선급비용을 이제 없애주고 대변에 적어서, 자, 대변에 4번 대변 선급비용 없애주고 금액은 10만 원이었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주신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적어주신 다음 금액은 잔금 9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인데 800번대로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말수정 분계할 때 사용하시면 그 거래처에 대한 이제 작성을 안 하셔도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9월 1일에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선급비용에 대한 거래처가 입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계약금 성격으로 준 돈이고 이거에 대해서 한일광고에 계약금으로 준 거야 라고 거래처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9월 30일 날에 이 선급비용을 상계 처리해서 없앨 때도 써주셔야 됩니다. 자, 한일광고 이렇게 써서 적어주셔야 맞았다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스타일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현금이 이제 늘어났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10월 21일 차변의 현금. 자, 그리고 금액은 문제에서 보니, 자, 우리가 이런 증빙이 이렇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얘를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보셔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금액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금액 보니까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 돈 들어온 이유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니 우리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세종스타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11월 22일. 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신입사원들한테 지급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전표를 받았다. 비용 처리해라. 우리가 키워드가 소모품,
비용이면 소모품 B로 처리해야 되고 소모품 자산이면 소모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카드 결제했으니까 돈 아직 안 나갔다. 우리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소모품 B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15만 3천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니까 BC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소모품 B라고 배웠지만 이번 회차의 답은 사무용품 B라고 해도 맞았다라고 채점이 된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외상매입금 35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매출거래처인 호수상사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즉 외상매입금은 우리 안양상사 거고 그리고 어음 준 거는 호수상사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헷갈리면 분개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호수상사한테 받은 거 어음 줬네. 받은 어음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얘는 호수상사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도 안양상사 거 감소했겠네. 안양상사 거 외상매입금도 감소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안양상사 금액은 350만 원 350만 원 대변에는 받을 어음 거래처는 호수상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타이틀이 뭐냐면 유형자산을 처분한 분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순서대로 적으시는 게 분개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판 게 먼저 보면 차량 운반구를 팔았죠. 그러면 이 판 거를 먼저 적으시는 거예요. 1번. 자, 밑에다 큰 데다 좀 적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좀 분개 순서를 기억을 해주세요. 1번 매각한 이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지운다. 그러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적고 여기다가 적는 금액은 취득 원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800만 원. 그리고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워주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200만 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를 매각해서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고 적었을 거고 현금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대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취득원가 800만 원. 차변의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하는 이 차량 운반구 코드 플러스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굳이 검색 안 하고 그냥 209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 그리고 이제 받은 돈 자기압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받은 돈은 700만 원에 매각했다고 하니 7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비교를 해서 지금 대변이 100만 원이 비죠. 자, 대변이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라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여기 1, 2, 3번까지 적고 비교를 했는데 차변의 금액이 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대변이 100만 원 비니 4번 대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같은 경우는 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적고 차변, 대변을 비교해서 금액을 적어주시면 굳이 이렇게 저처럼 안 적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실게요. 단기 매매 증권, 즉 단기간의 매매 차익으로 주식을 매입한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했다라고 적으시면 되는 문제죠. 자, 12월 17일.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금액은 이 주식을 취득한 금액의 총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니까 취득은 100주 했고 100주를 한 주당 18,000원에 매입했으니 여기서는 18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하나 더 적어줘야 되는 게 수수료 10만 원을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900번대로 이렇게 적어주신다.
금액은 1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도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 치고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죠. 일단 날짜 치고 먼저 들어가고 8월 20일 여기 있는 분계는 틀린 분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풀려고 지금 보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인데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상품 매출 계약금을 받은 거다.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을 계약금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선수금 계정 과목, 그렇죠. 그걸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장전 문구는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월 4일 11월 4일 보시면 지금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자 이거 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상품을 3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27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입력한 걸 보니까 선 지급 계약금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누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상품을 270만 원짜리 샀어요? 300만 원짜리 샀어요? 300만 원짜리 샀죠. 근데 이제 회계 직원이 돈 보통 예금으로 270만 원만 보내서 270만 원짜리만 산 줄 알고 차변의 상품 270만 원, 대변의 보통 예금 270만 원 이렇게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기존에 계약금 지급했을 때 대변에 현금 등 그리고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거래처 적어서 회계 처리를 해놨겠구나. 근데 나는 지금 그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일단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으로 준 거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고 적고 그 총 금액에 포함해서 상품 금액을 샀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상품은 300만 원, 선급금은 문제에서 30이라고 언급을 해줬으니 30만 원 이렇게 적고 나머지 270만 원을 보통 예금이라고 적어줘야 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죠. 상품 금액을 300만 원이라고 고쳐준 다음 대변의 보통 예금 밑에 선급금이라고 거래처를 서울 상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수동인지 자동인지 먼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1번은 수동, 2번은 수동, 3번도 수동, 4번은 자동이네요. 오케이. 우리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동 먼저 하고 자동 그 다음 한 다음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날짜 11월 31일자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요거는 같이 좀 천천히 풀어볼게요. 지금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있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구만 보고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거나 기말 수정 분계, 수동 분계를 하실 때는 금액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날짜를 쳐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우리 지금 6번 들어오면 나는 지금 12월 31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로 했었죠. 자, 그럼 여기 들어와서 볼게요. 여기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밑으로 내려서 찾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도 컨트롤 F를 누르고 현금 과부족이라고 단어를 치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죠. 보니까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잔액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야 하는지가 판단이 됐어요. 이놈의 시기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적어서 없애야 되겠네.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쓰고 금액은 5만 원인 거 확인했고, 그리고 이 항목이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는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인출금 그리고 또는 지금은 기말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맞다라고 이제 해답을 줬습니다. 차변에 저는 인출금이라 쓸게요. 인출금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1급 가시면 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거긴 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떠한 날짜, 특정 날짜에 계정 과목의 잔액을 찾으실 때는 분계를 입력하기 전에 잔액을 먼저 찾으셔야 해요. 즉, 이 문제에 대한 잔액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도 일단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급한 마음에 일단 여기다 분계를 적어놓고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은 분계 금액이 그 잔액을 찾는데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그 금액이 올바르지 않은 금액이 찾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계를 입력하고 찾으러 가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금액을 찾아야 될 때는 분계를 전혀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찾고 나서 우리 시험지에 적고 그 다음에 입력하시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에 일단 그 외화, 즉 뭐 달러, 엔화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뭘 먼저 찾으셔야 되냐? 첫 번째, 이 외화에 대한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언급이 됐으니 자산이겠죠.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나서 적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저 밑에다 적어볼게요. 1번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산이네.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네. 그럼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이렇게 외상매출금 적혀 있겠네 라고 한번 그 적혀 있을 위치를 우리가 한번 임의로 적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수정 분기할 때 좀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12월 31일 기준에 환율을 찾으세요. 어디 보자. 지금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게 이제 기말 환율인 거예요. 그럼 이 기말의 환율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부채에 이제 외화가 있을 거예요. 걔를 곱해서 여기서는 $10,000죠. 자, $10,000를 곱해서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를 보니, 자, 2, 3, 4, 1,200만 원인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두 번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뭘 보고 나오냐? 장부에 1,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 1,200만 원이네. 아, 그러면 50만 원을 올려줘야 되겠구나.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겠죠. 그러면 증가를 시킬 때 이제 내가 어떤 장부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놨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적어놨잖아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증가시킬 거면 차변에 적어야 되는데,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출금 적고 금액은 얼마 증가지? 50만 원이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뭐 틀리실 수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뭐 단기 차입금으로 나오거나 다양한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푸시는 걸 조금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빈 위치를 보시면 대변이죠.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빈 자리가 차변이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분계는 차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적어주셔야 해요. 미국, ABC, 테크. 자,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대변이니까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11월 2일 지급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우리가 단기 기간 미경과분은 2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짜 나오면 왠지 한번 쳐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11월 2일 들어가서 보니까 출금 보험료 이렇게 적어놨구나 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차변에 보험료 금액은 어디 보자. 1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분계를 생각해 볼게요. 자, 보험료라고 전부 다 처리해 놨는데, 보험료라고 처리했다는 건 이제 다 단기 걸로 처리했다는 건데, 내년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렵게 기간으로 안 주고 언급을 해줬네요. 이제 기간이 미경과분. 기간 아직 안 지난 거, 즉 내년 거는 2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차변에 보험료라고 적어놨던 것 중에 올해 게 아닌 거 내년 거는 이제 보험료에서 감소시켜서 대변의 보험료라고 적어주고 선급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를 수정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어디 보자. 2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는 판매 관리비로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밑에 내용 지울게요. 결산자료 입력에 지금 가셔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치신 다음에 요거는 확인 누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문제에서 이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라는 건데, 이 회차 원래는 차량 운반구 얼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찾아서 차량 운반구에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근데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정액법으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여기에 그 내용 연수를 나누면 되시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해 보면 취득원가는 2천만 원에다가 잔존가액 400만 원을 빼고 이 금액에 5를 나누면 1년마다 까야 되는 금액이 자 얼마예요? 320만 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차량 운반구 란에다가 3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일반 전표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날짜를 하루를 줬어요. 6월 말 현재. 그리고 계정 과목 지급 어음을 줬고, 키워드가 이거예요. 전기말 대비. 자, 작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보고서는 2개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근데 얘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를 월만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6월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급어음을 찾으라고 했으니 지급어음, 자 이렇게 쭉 찾으셔야 되고, 여기도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지급어음 이렇게 치면 여기에서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네 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 금액이 나오실 건데, 이제 여기 있는 3,650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답은 1,650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1,650만 원이라고 기록하신 분은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이제 뭔가 기간을 줬죠. 그리고 상품 매출을 줬습니다. 총계정원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그죠?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오케이. 상품 매출. 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1월부터 3월까지의 상품 매출액의 합계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지금 1월에 이 금액, 2월에 요 금액, 3월에 요 금액.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한 요 금액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억 176만 원 요렇게 적어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지금 날짜가 이제 4월부터 6월이고 접대비이고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이면 내가 월 단위로 이 접대비를 조회가 가능해야 찾기가 수월하겠죠. 이렇게 월 단위로 봐야 될 때는 총계정원장이 편해요. 편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4월, 6월 접대비는 판 813,
이렇게 쳐서 차변에 적힌 이 금액들이 이제 접대비가 발생한 우리 금액들인데 지금 4월부터 6월 접대비 자, 차이죠, 차이. 지금 가장 많은 월을 보니까 4월. 그쵸, 110만 원. 가장 적은 월을 보니까 60만 원. 두 개를 빼면 5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50만 원입니다.